있습니다. 이제 결전의 순간이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동안 여러분들 많은 이 성원과 또 정말 애가 달았었는데요. 이제 내일 드디어 이제 투표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원래 제가 어제 예고를 해드렸는데 오늘 7시 20분에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파이널 유세가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정이 좀 늦춰졌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지금 몇 군데를 더 돌아서 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8시 20분 청계광장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참석하는 파이널 유세가 열릴 예정입니다. 8시 20분입니다. 청계광장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저하고 지원님도 아마 그 현장에 한번 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정말 마지막 좀 이렇게 길을 불어 넣으셨으면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요. 이게 이제 일정표를 봤더니 네. 야, 이게 살인적인 스케줄인데 10시에 도봉, 10시 50분에 동대문, 11시 15분에 중구 성동, 11시 15분, 11시 50분 광진 갔다가 12시 15분 강동 찍고 2시에 또 강동 한 번 더 가고 네. 여긴 갑을 따로 갔군요. 그다음에 2시 30분에 이제 송파병 갔다가 3시 30분에 동작. 그다음에 또 영등포 들렸다가 양천 들렸다가 강서 들렸다가 갔다가. 마포 찍고 서대문 찍고 용산 찍고 이제 청계광장으로. 진짜 이거 뭐 15군데. 이야, 예. 대단합니다 진짜. 네. 정말 온몸을 다 불사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서울 지역을 집중하는 이유가 어제 내가 말씀드렸지만 서울 지역 여론이 꽤 괜찮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서울 지역 여론이 제가 뭐 헛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객관적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서울 지역이 상당 부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 오늘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한강벨트 이런 데 대한 승리가 상당히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오늘 서울 지역을 집중적으로 오늘 유세를 해서 이 승리를 좀 하나라도 더 가져오기 위한 마지막 정말 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말 여러분들 투표하시면 이깁니다. 투표하시면 이기고요. 지금 이제 제일 마지막 핵심 관건은 서울과 부산입니다. 물론 뭐 다른 지역도 중요하지만 부산 같은 경우도 조금 흔들리는 측면이 있었습니다만은 점점 여론이 조금씩 정리가 되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산과 서울, 제일 위와 제일 끝, 이 두 군데서 우리가 확실하게 승리를 다지면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의석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내일은요, 정말 투표하지 않으셨던 분들, 그래도 정말 윤석열 정부가 3년 동안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들이 정말 범죄자들이 혹여나 개헌을 한다든지 탄핵을 한다든지 정말 이 정권을 흔든다든지 입법 권력을 잡고 마음대로 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마지막 방어선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정말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지난 21대 총선 같은 경우는 그때는 사실 미래통합당이 뭐 압승한다고 그랬어요. 예. 압승한다고 그랬는데 까보니까 완전히 그냥 그 반대로요. 네. 뭐 그 당시에 이제 미래통합당이 지역구에서 84석, 네. 비례대표 19석 해갖고 도합 103석이었고 네. 저쪽은 합쳐서 이제 182석인가 뭐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역대 총선에서 최고의 사전 투표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나왔는데 내일 있잖아요. 투표율이 높아야 이깁니다. 높아요. 예, 저는 내일 있잖아요. 그 4년 전 총선 때 그때가 사전 투표율이 26인가 뭐 그랬고 최종 투표율이 66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2년 전 우리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때 최종 투표율이 77%였습니다. 내일 있잖아요. 우리가 이기려면 무조건 70 넘어야 이긴다고 봅니다. 네네. 본투표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쪽 좌파 보다는 우리 쪽에서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지난 사전투표에서 1위가 어디예요? 전남, 2위가 전북, 3위가 광주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대구, 경북, 뭐 부울경 이런 데가 저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보수 쪽이 총 집결해 갖고요. 투표율이 7자 앞에 7자가 보이면 저는 이거는 막판 뒤집기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뒤집기도 보통 뒤집기가 아닙니다. 그때 아마 제가 예측하기로는 그때 이제 방송사 엑스폴로 해서
최저 몇 석부터 최고 몇 석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때 참 미래통합당은 최저가 돼버리고 당시 민주당은 최고가 의석이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완전 끝과 극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엑스폴 이게 믿을 게 못 되는데 어쨌건 내일은요 정말 우리가 70%를 훌쩍 넘겨버리면 지난 대선처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합니다. 지금 아마 대구나 이쪽 분들 이제 투표가 좀 사전투표가 저조한데 이런 데 내일 다들 나오셔서 정말 그래도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그런 각오로 한 표 한 표씩 행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우리 뭐 보니까 조선일보에 감독님 그 뭐 조선일보가 우리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하도 답답한 나머지 네. 본인들이 스스로 카드뉴스 같은 홍보물을 만들어 갖고 공유를 하고 있다. 아 맞아요. 저기 지금 나오는 거 있잖아요. 물가 상승 주범 문재인 빚잔치 퍼주기로 지지율 관리하고 윤석열 정부의 빚더미 떠넘겨 하면서요. 네. 우리가 건국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70년였던 국가 채무 누적액이 600조 원이었는데 예, 문재인 불과 5년 만에 400조 늘었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최저임금 인상했고 자영업자 폭망했고 주 52시간제 도입해갖고 그 노동자들 수입 줄고 저녁 장사 도산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저런 거를 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는 우리 그 재외 국민이에요 말이죠. 거기 또 비행기 티켓 끊어놓은 거 있죠. 감독님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투표하러 일부러 투표 귀국해야 될 다른 사유가 없는데 내일 투표하겠다고 티켓팅까지 해갖고 그걸 올렸더라고요. 네. 야 정말 이게 맞습니다. 애국의 이 장엄한 행렬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네. 예. 참 일본에서 투표하시러 직접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참 보란 이런 애국심이 나라를 지키는 것 같습니다. 자, 특히요 오늘 여러분들 이게 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간명하게 하나의 어떤 포스터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감독님 그 포스터 한번 보여드릴까요? 윤석열 정부와 바로 문재인 정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집값 폭등의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집값이 오르나요?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자, 부동산 세금 폭탄이 일었습니다. 또 징벌적 세금이 정상화됐죠. 소득주 성장에서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친중 구력 외교를 하다가 한미일 자유연대가 형성이 됐죠. 북한 눈치만 보는 가짜 평화를 했는데 강한 힘으로 일단 지키는 진짜 평화가 만들어졌습니다. 한미일이 함께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퍼주기 방만 재정에서 미래를 위한 건전 재정으로 바뀌었고요. 무법, 떼법, 기종노조에서 노사법치지가 확립됐습니다. 요즘 뭐 건폭 이런 말씀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았죠? 그게 바로 윤석열 정부가 해낸 것들입니다. 저거를 완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제 국회가 바뀌어야 되고 국회 의석을 만들어야 이제 제도적으로 저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중성동갑에 출마한 전현희 있지 않습니까? 전현희가 이 그 윤희숙 그 후보가요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내용을 올렸어요. 전현희가 89일 중에 83일을 지각 출근했다 이런 내용의 이제 공보물을 뿌렸더니 이걸 허위 사실이라고 이제 선관위에다 고발을 했어요. 근데 선관위가 이거 허위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하루도 제때 출근하지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세종에 근무하면서 매일 서울에서 출퇴근을 했는데 항상 오후에 출근하고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거를 정권이 탄압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선관위가 이거는 허위 사실이 아니다. 80 며칠 동안 계속 지각했다.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 줬습니다. 네,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이것도 뭐 작은 소식이지만 그래도 희소식입니다. 이 양문석 있잖아요. 네. 양문석 어제 경기도 선관위가 31억 원에 산 아파트를 강남 아파트를 21억 원이라고 축소 신고한 거. 네. 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 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 당에서 그러면 고발 조치를 끝날 게 아니라 그렇게 고발 조치 선관위에 의해서 고발 조치 됐다는 사실을 모든 안산갑 투표장에 벽보로 붙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네. 다 붙이기로 했습니다. 아, 안산갑에 네. 다 붙이기로 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재정 의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안양 동안갑인가요? 그게 지금 심재철 의원하고 붙고 있는데 이 어느 사이트에다가 이재정 의원하고 이 연세대 언론대학원 동문인 모양입니다. 근데 이런 글을 하나 올려놔서 참 관심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재정아 재환이다라는 이분이 아마 이름이 재환인 모양이에요. 너랑 같이 연대 석사과정을 받으면서 많은 일이 있었지. 여유가 넘치는 국회의원이 된 지금 너의 모습을 보면 그때와 많이 달라진 것 같구나. 연대 대학원에서 같이 수업을 듣던 시절 우리에게 이수영과 곧 결혼할 거라고 동기들에게 말했던 너의 모습을 보면, 이수영이라는 게 최근에 그 불륜 있었던 그분입니다. 모습을 보면 지금보다 푸푸됐지만 세련되지 않았지. 지금의 모습은 아마 그때 이수영과 세련된 모습과 유사했던 것 같아. 어쨌든 재정이 너가 이수영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동거했을 때 기억나니? 그때 동기들이 이수영이 부인에게 잡혀 산다, 내가 구제해야 한다고 동기들에게 말하면서 그때의 부인분을 엄청 씹었지. 내가 변호사라면서 이혼 소장은 내가 작성할 거야. 부인분을 거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수영을 편만 들었던 모습을 보면 가끔 국회에서 집요하게 웃으면서 의원들을 충고한 모습과 겹쳐 보여. 솔직히 남과 여의 일이라 인연을 끊어지고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와 이수영 관계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이라. 그러니 더 이상 부인하는 것은 그리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너로 인해 상처받은 이수영 부인에게도 사과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제가 진위 확인은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소개만 해드리는 거고요.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이재정 의원 관련된 이 문제는 지난번 그 TV 토론에서도 그때 심재철 의원이 제기를 했다가 이재정이 막 고함치면서 이 토론을 거부했던 뭐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참 재밌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야, 이 김준혁 관련돼서요. 어제 이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이 대진련하고 종북 단체들이 이화여대 앞에서 김한란 당시 이제 이 초대 총장 관련해서 이 친일파다 뭐 등등 이런 시위를 했다는 거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서 고은강순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모가 사실상 낭낭클럽이었다라고 그걸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재명이 본인의 유튜브에 올리면서 역사적 진실에 눈 감지 말아야 된다. 즉 김준혁의 주장을 옹호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이 고은강순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이야, 정말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군요. 요 이야기 먼저 해드리고, 자, 이재명 대표가요, 이 연설을 하면서 계속 우리가 북한 경제보다 못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마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북한보다 못한지에 대한 이 객관적인 근거들, 거짓말이라는 근거들 저희가 한번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함께 지금 조국당이 말이죠. 지금 조국당을 탈퇴하는 사람들이 러시가 일어나고 있대요. 조국이가 대기업 임금 깎겠다라고 하니까 금속노련 뭐 이런 데서 공개 반발하면서 또 조국당의 그 당비를 자동 납부했던 사람들이 자동 납부 중단해달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국당 이야기까지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